대표 피어스그룹 그룹장 정태용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건강하다 손. 나는 건강하다. 근데 진짜 건강한가 객관적으로 지표상 건강하신 분, 진짜 건강하게 나오시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밖에 인바디 검사를 했더니 다 정상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다 원래 내 나이보다 10년 이하로 나온다든가 그런 분들 계세요? 한 명도 없으면서 뭘 건강하대? 다 엉망이구만.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두 가지로. 일단은 저 인바디 측정을 통해서 근육량이나 체지방도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내 몸의 근육량이 내 나이보다 10살 적게 나오면 일단 첫 번째 건강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 지병을 앓고 있잖아요. 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 일단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하는 내가 질환을 병원에서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뭐 고지혈증 고혈압 하나씩은 다 끼고 있으면서 지방간도 끼고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자신있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왜 손을 안 들지? 뭐가 있어도 있어. 네. 여러분 나는 지방간 있다 손. 고혈압 지방간 2명밖에 없다고? 그치? 3명. 점점 늘어난다 이제. 네. 나는 고혈압 있다 손. 하나 둘 셋 넷. 배우미 사람 왜 다 들어? 나는 고지혈 있다. 고혈압 고지혈. 고자 들어가는 애들 있다. 손. 그러니까 나는 뚱뚱하다. 해도 돼. 근데 저는 더 큰 거 있어요. 자 봐봐요. 나는 암이다. 암이 있었다. 나도 손. 친구네. 저도 암이 있었다. 일단은 여러분 막 각양각색 하나쯤은 다 병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갖고 살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병이라고 부르는 걸 진단을 아직은 못 받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뭐 하나는 걸려. 뭐 하나는 무조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어. 대부분 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70%는 죽기 전에 암 한 번쯤은 다 걸린다면서요. 저도 걸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걸릴 줄 알았고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암에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고 뭐 다행스럽게도 암에 걸린 줄 알았기 때문에 일기에 가서 찾아서 다 뜯어 고쳤죠. 근데 배를 안 갈랐어요. 누구나 하듯이 이렇게 배를 가르고 수술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의사가 암이야 그랬을 때 막 보통은 여러분 암 걸렸다고 쫄아 안 쫄아? 무조건 쫄죠. 솔직히 암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만만하진 않잖아요.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잖아요. 근데 나는 병원에 가기 전부터 암인 걸 알았고 암 진단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되게 덤덤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암에 대해서 덤덤할 수 있었던 이유. 암 걸렸다는데 여러분들 웃으면서 나온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 있어요? 있잖아 이게. 응? 암 걸렸다 그래도 덤덤할 수 있는 사람은요 뭐냐면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쫄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에 대해서 일단 제가 오늘 시작 오프닝 강의로 조금 하고 들어가자면 여러분 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슨 박테리아라든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자,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암은 어디서 와요? 하늘나라에서 와요? 내 몸 안에. 누구한테 와? 암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랑 원래 살고 있었던 세포의 변이체야. 원래 살고 있었던. 인간은 뭘로 돼 있어요? 인간은 세포로 돼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세포라는 것 자체가 뭐 한 100조 개가 돼.
박테리아 뭐 균까지 합치면 100조 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실제로 여러분 세포만 100조고요. 우리 몸의 균수까지 합치면요. 2경에서 많게는 4경계까지 된대요. 여하튼 간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들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손톱도 세포고요, 머리털도 세포고요, 이빨도 세포고요, 눈알도 세포고요, 눈썹도 세포고요, 다 세포야. 다 세포. 세포. 근데 그 세포가 뭘로 돼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세포는 뭘로 돼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할 그 메인 테마는 관절인데, 관절이고 뭐고 간에, 관절이고 무슨 파킨슨이고 뭐고 간에 있잖아요. 모든 것은 근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본이 이거니까. 이게 일단 건강해야 돼. 자, 여러분 세포는 뭘로 돼 있어요? 아미노산. 세포는 영양소로 돼 있어요. 영양. 그죠? 영양소로. 우리 인간은 영양소로 돼 있어요. 먹은 걸로 돼 있다고. 지금 저거 막 드시잖아. 저게 다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야. 먹은 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먹은 대로. 먹은 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건 영양소로 돼 있다. 그럼 세포를 조금 이해해 볼까요? 모든 건강에 있어서 세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머진 다 꽝이에요. 어떤 회사, 수많은 회사들 가면요, 특정 영양소를 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다 좋아질 것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딴 건 없어요, 여러분. 아미노산 파는 회사 가잖아? 아미노산만 먹으면 다 좋아진대. 그래서 아미노산만 때려 죽으라고 먹여. 비타민 파는 회사 가면 비타민을 죽도록 먹여.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요, 아미노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타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미네랄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아가서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건 더더욱 아니에요. 식이섬유를 먹으면 무슨 암이 낫는다는 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있잖아요. 제일 엽기적인 게 뭐냐면, 효소 알아요? 몰라요? 맨날 나오잖아. 텔레비에 건강식품 파는데 보면은 효소 타령하죠. 제가 밴드에다 써놓은 글이 있는데, 여러분 효소라는 것 자체를 되게 비싼 돈 주고 사먹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집에 가면 막 매실 효소 뭐 어쩌니 해갖고 막 타서 먹고 와야 되잖아. 발효됐대. 여러분 발효됐을까? 여러분 설탕 반이랑 매실 반이랑 넣고서 쟁여놓으면 금방 발효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효? 우리가 설탕 2분의 1에 매실이든 뭐든 간에 2분의 1 넣고서 발효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발효가 된다는 건 그 안에서 좋은 미생물이 나옴. 이게 발효잖아요. 좋은 미생물이 나옴. 나쁜 미생물이 나옴. 뭐? 부패. 좋은 미생물이 나옴. 발효. 이거거든. 근데 설탕에다가 여러분 막 절여버리잖아. 그래놓고 발효됐다 그러잖아. 실제로 좋은 미생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연구 결과 빵. 한 개도 나오잖아. 그냥 설탕물보다 나으니까요. 요리할 때 쓰세요. 저도 써요. 매실액 쓴다고. 근데 매실 효소라고 저는 안 불러요. 매실액이지. 그냥 매실 향이 나는, 그리고 매실액 비타민이 좀 들어간 설탕보다는 좀 나은 그냥 설탕이야. 효소? 설탕 타서 만든다는 그놈의 효소는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이미 밝혀졌어요. 그 근거 자료를 제가 밴드에 다 올려놓은 거야. 자료, 그 근거 하나도 없어요. 효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설탕 탄 이건 효소가 절대 아니다. 발효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발효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미생물이 나오는 게 발효예요. 반대로 나쁜 미생물이 나오면 뭐라고요? 부패. 부패. 이거 먹는 부패가 아니고 썩는 거라고. 중요한 건 여러분, 발효라는 것 자체는 좋은 미생물이 나와서 우리 몸에 이롭게 하는 걸 발효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김치죠. 근데 여러분이 드시고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 먹고 있는 이 효소는요, 단 1g에 좋은 미생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설탕물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는요, 효소는요, 우리 몸 속에서 간이 만드는 거지, 외부에서 만든 효소가 우리 몸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없어요. 다 죽어요. 어서? 뇌에서. 효소라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효소의 원료를 먹잖아요? 효소의 원료? 아미노산, 단백질,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탄수화물, 식이섬유, 뭐 비타민 이런 애들 잔뜩 먹잖아요? 먹어주면 우리 몸의 간에서 효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깥에서 만드는 효소를 입에다 집어넣으면 위에서 99.9%가 사멸됩니다. 몇 프로? 99.9%. 100%라는 말을 과학자들이 잘 안 쓰거든. 그래서 99.9%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실상 100%라고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다 속아갖고 효소 그런 거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비싼 거 막 돈 엄청 비싸게 사 먹죠. 먹는 건 제가 안 말려요. 먹는 건 안 말리겠는데 그걸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 먹지 말란 얘기예요.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요. 콜라겐도 마찬가지죠. 콜라겐도 우리 몸속에 특정 물질이 들어와서 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야. 먹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야. 왜? 안 되거든.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뭘로 만드는 거야? 콜라겐. 콜라겐 좋아하잖아. 피부에 좋고 얼굴 팽팽해진다고. 콜라겐은 뭘로 만들까요? 콜라겐은 여러분 막 돼지 껍데기 열심히 먹는 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돼지 껍데기 막 굽고 있잖아. 그죠? 막 그거 갖고 막 콜라겐이 생긴다고 막 피부가 팽팽해진다고. 어? 피부가 반들반들해진대. 반들반들해지지. 개기름이 끼는데. 얼굴에 개기름이 끼니까 반들반들해지는 거야. 그건 여러분 몸에 독소가 꼈다는 얘기야. 콜라겐, 돼지 껍데기 먹고 콜라겐 생길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니까. 그거 돼지 껍데기는 뭐 하면 좋아? 프란스. 그치? 프란스도 좋아. 콩가루 찍어갖고 먹어요. 응? 그걸로 끝이야. 거기서 뭔가 콜라겐을 기대하지 말라고요. 안 들어온다니까? 더군다나 콜라겐을 갖다가 추출했대. 콜라겐을 합성하는 원료를 먹어주는 거 좋은데요. 콜라겐 합성 원료를 먹는 게 아니라 콜라겐 덩어리를 먹겠대. 이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돼지 추출물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의미가 없다. 이것도 위에서 다 사멸. 콜라겐의 원료는 뭘까? 피부 미용에 좋으니까 알려줄게요. 콜라겐의 원료는 뭐예요? 콜라겐의 원료. 콜라겐의 원료는요, 일단은 황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황이 있어야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져요. 황 더하기 뭐가 필요해? 일정 비분의 아미노산과 비타민, 제일 중요해. 비타민 C가 필요해. 비타민 C랑 황이랑 이렇게 묶잖아요? 묶어놓으면 콜라겐이 돼. 그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축적해놓은 아미노산을 단백질을 끌어다가 콜라겐으로 합성하는 거예요. 누가? 간이. 이걸 잘 먹으면 그래서 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먹으면 젊어지고 팽팽해진다 그러잖아요. 이 이유예요. 황이랑 비타민 C랑 같이 먹잖아요. 그럼 몸에 축적해놓은 아미노산을 끌어다가 콜라겐 합성해버려. 그래서 팽팽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황온천 같은 데 갔다 오면요, 피부가 팽팽해지고 반들반들해지잖아. 그게 여러분 진짜 반들반들해져요. 이 황이라는 게, 유황온천 가면 황이 이렇게 피부로 들어가잖아요. 피부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황이 비타민 C랑 아미노산을 다 끌어다가 피부 콜라겐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팽팽해지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들었는데 헛소리라고. 효소를 왜 사먹고 콜라겐을 왜 사먹냐 이거죠. 이게 원료가 되는 애가 들어가서 간이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우리 몸에서 제대로 된 콜라겐이나 효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가갖고 효소 몇십만 원짜리 사 먹고, 이해하지 못하면 콜라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사 먹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네, 저는요 코인 하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투자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왜 말립니까? 나도 부동산 돈 버는데 안 말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악용되는 사례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왜 사람들이 속느냐? 몰라서 그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이해로 끝납니다. 자, 아까 전에 암 얘기하는 걸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세요. 보세요. 세포는 영양소로 되어 있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세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세포 핵이 있고요. 세포에 막이 있어요. 응? 네. 자, 그러면 세포 핵은 뭘로 되어 있고 막은 뭘로 되어 있을까?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세포 핵인 것 같잖아요.
네, 사실은 세포막이 더 중요해요. 이게 먼저 발견됐을 뿐이야. 그래서 세포 핵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데 수십 년 후에 막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망했어. 근데 의학계에서 이 얘기를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세포 핵, 세포 막 이렇게 이름 그냥 그대로 냈던 건데 중요한 건 세포 핵이라는 거 갖다 이름을 너무 빨리 지어놔갖고 망했다니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세포 핵이라는 거의 핵심 요소는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즉, 한마디로 단백질이라고. 단백질이 들어가서 아미노산으로 합성이 되는 거야. 아미노산도 합성물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단백질이 들어가서 아미노산이 된 세포 핵을 주로 구성하고요. 세포 핵을 구성하는 이 단백질 중에서 일부를 떼서 인이라는 게 나오거든. 인이 가서 이 안에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 미토콘드리아. 어렵다, 그죠?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 얘가 에너지 반응을 해서 ATP라는 걸 만들어요. ATP. 여기까지 몰라도 돼.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간에 시작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들어가서 인을 분리해서 인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대사해서 에너지 물질인 AT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눈을 껌뻑이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야. 이걸 주로 간에서 해, 간세포들이.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냥 보면 알 수 있겠죠? 단백질 중요하죠? 단백질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거 한다니까? 다? 단백질 중요 안 중요해? 그래서 핵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뭘 발견했어요? 이 세포 핵에 산소 공급이라든지 영양 공급을 해주는 데 있어서 세포 핵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산소 공급이라든지 영양 공급을 세포 핵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자, 그게 밝혀지면서 그러면 여기다가 영양 공급은 누가 해주는 거냐? 바로 세포막이 하고 있더라. 세포막이 세포의 입장에서 문이고 세포의 입장에서 입이야. 얘가 입 안 열어주잖아? 그러면 산소 공급도 안 되고요. 영양 공급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미노산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문이 안 열리고 입이 안 열리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철분이라는 게 필요하고 영양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황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매겨봅시다. 여기다가 숫자를 매겨봅시다. 숫자 매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막이다. 그럼 세포 막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지방. 아니, 지방이야, 지방.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지방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 지방이라는 거의 정체는 가열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을 얘기하는 거야.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라 가열될 지방은 전부 다 몸의 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가열하지 않은 지방은 세포의 문을 형성하고 세포의 문이 잘 열리게 해주고 입이 잘 열리게 해줘서 자연스럽게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여기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철분과 영양을 실어 나르는 황이 있으면 원활하게 배송이 완료되는 겁니다. 쿠팡에서 여러분들 물건 시키면 누가 배달해줘? 쿠팡에서 물건 시키면 누가 배달해줘? 쿠팡맨이 해주잖아. 택배기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택배기사입니다. 산소 택배기사, 영양 택배기사.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문짝이다. 택배기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쿠팡맨이 아무리 좋은 트럭을 갖고 다녀도 주인장이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막이다. 그 아미노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는 것도 문이 열려야 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안 돼. 문이 안 열려. 문이. 지방이 부족해서 문이 안 열려. 세포막은 실제로 지방 더하기 단백질 약간입니다. 응? 미량의 단백질과 다량의 지방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문이 안 열리면 아무리 택배기사들이 훌륭해도 안 들어가. 아미노산이 아무리 필요해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얘는 숨 쉬어 못 쉬어? 숨도 못 쉬고 배도 고프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서 얘가
죽을까 말까 고민을 시작해요. 죽어야겠다. 아, 나는 이 주인장이랑 못 살겠다. 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혼하잖아. 응? 아, 이 남편 새끼랑 못 살겠네. 그지? 아, 이 마누라랑 못 살겠네. 그럼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 몸의 세포들은 굉장히 착해요. 나 이 인간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 죽어버리면 여러분, 세포가 이 지경이 됐을 때 죽어야겠다를 선택하잖아? 죽어야겠다? 죽으면 세포가 괴사되는 거야?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병이 뭐예요? 가장 위험한 병인 루게릭 같은 병이에요. 루게릭의 다른 이름이 뭐야? 근섬유세포 위축증이야. 근섬유세포 위축증. 근섬유 위축증. 뭐예요? 똑같은 말인데? 근섬유세포가 괴사됐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심장이 쪼그라들고 뇌가 쪼그라들어 죽는 게 여러분 루게릭이야. 살라고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죽으려고 마음 먹은 게 이런 아주 치명적인 질환인 거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얘가 이 지경이 됐음에도 밥도 안 오고 공기도 안 오고 이 처절한 환경에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장이랑 어떻게든 한번 살아는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숨 안 쉬고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변이 돼요. 이게 여러분 약간의 발효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발효가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럼 밥은 어떡하지? 밥은 어떡하지? 하고서 옆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배고프지만 나보다 좀 나은 놈이 있어. 얘도 배고프면 얘도 배고프지 뭐. 근데 얘 나보다 좀 나아, 얘가 상태가. 그러면 얘가 혈관을 이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혈관을 만들어 갖고 이 혈관을 옆에 좀 나은 놈한테 박아버려. 실제로 박습니다. 이 그림 보면 되게 끔찍한데 머리에다 박습니다. 빨아요, 이거를. 그럼 얘도 굶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배고픈데 뺏기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도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해야겠다. 그러고 얘도 변이 되고 버티다 얘도 혈관을 만들어 갖고 옆에 그나마 좀 멀쩡한 놈한테 가가지고 또 머리에 박아요.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그냥 물고 뜯고 하는 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5년에서 10년 정도 계속 되잖아요. 이 전쟁이. 이 전쟁을 막아주지 않잖아.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암 걸리셨어요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암입니다.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안 보여드릴게요. 디테일한 제가 암 강의할 때 보여드리잖아.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갖고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의사들이 얘기 안 해준다고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노벨상을 이미 받았어. 여러 번. 이 이론을 가지고. 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가지고 받았다니까, 노벨상을. 엄청나게. 근데 중요한 것은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안 가르쳐줘? 이걸 가르쳐주면 여러분 누가 병원에서 수술 받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1기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5년차, 6년차, 이제 초기야. 그러니까 진압할 수 있다고. 4기, 3기, 4기는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근데 1기 정도는 진압할 수 있다고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세포막이 건강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지방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지방을 잘 먹어야 된다. 무슨 지방? 가열하지 않은 지방을 잘 먹어라. 이건 약이다. 무조건 약이다. 살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게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게 저탄고지 아냐? 저탄고지가 뭐야?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먹으래잖아요. 저탄고지 하래. 저탄고지 지방 많이 먹으랍니다. 그럼 살 빠진대. 지방을 먹으면 여러분 살이 찐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은 다이어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 얘기는 안 할게요. 지방은 먹어서 찌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에너지 대사나 해독 대사가 안 된 에너지나 독소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지. 뱃살도 마찬가지죠. 윗배가 왜 나와요? 간 무지 안 좋네요. 그렇지. 어떻게 알았네? 윗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윗배가 나왔다. 윗배만 나왔다는 얘기 뭔 얘기야? 간이 안 좋은 얘기예요. 간에서 에너지 대사나 해독 대사를 못했을 때 그 에너지와 독소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지방화 시키는 거야. 그게 지방간이고 그게 내장 지방이고 그게 윗배야. 근데 우리 윗배의 정치도 모르고 맨날 뭐해? 이거 하고 있지. 허리만 달아가지. 그러니까
그지? 중요한 건 여러분, 운동 좋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정체는 알고 하시라는 거지. 간을 건강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 배는 안 빠져요. 운동 끊으면 또 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탄고지라는 것도 비례해서 나온 거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방이다. 지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아미노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철분이야. 철분이 부족하면 여러분 빈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를 배달해주는 택배 배달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철분 부족하면 빈혈 오는 거예요. 빈혈 환자들 철분 먹잖아. 맞습니까? 네. 철분 먹으랬더니 또 뭐 어디 가갖고 쇳덩어리 빨고 있으면 안 돼. 어? 종궁석약은 다 녹슨 거는. 여하튼 간에 철분 큰일 나. 아니, 실제로 봤어 내가. 철분을 먹으랬더니 철을 막 핥어. 기린이냐 기린? 가서 돌을 하는 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쇠를 하는 건 좀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의 기초 영양소다. 나머지 비타민, 기타 등등 있잖아요. 미네랄들은 플러스 알파고요. 이 네 가지가 기초 영양소다. 이 네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건강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건강도. 대표적인 사례로요, 요즘에 기가 막히게 많은 이 환자들이 있길래,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출몰하고 있는 병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별로 없었거든? 근데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생겼어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굉장히 희귀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희귀 질환 몇 가지만 보자면, 보세요. 여러분, 크론병 옛날에 들어봤어요? 크론병? 크론병이 뭐예요? 크론병 요즘 되게 많아. 근데 옛날에는 크론병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크론병이라는 게 장이 썩는 거예요. 장이 썩어. 장이 염증이 생기는 거야. 자꾸. 근데 여러분, 이 크론병의 원인은 뭘까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뭘까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 우리 몸에 면역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면역체들이. 우리 몸에 면역체들이 누가 있어?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 그 다음 단계가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 단계가 T세포, B세포. 이거고. 그 다음에 이 공중에 떠다니는 절대자가 누구냐면 NK예요. 응? 근데 이 NK는 그냥 치고 패스해놓고 봐요. 대식세포랑 적혈구, 백혈구, T세포, B세포가 있는데 이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봐요. 얘네가 여기다가 얘보다는 얘가 세고 얘보다는 얘가 세거든요. 대식세포보다는 적혈구가 세고 적혈구, 백혈구가 세고 얘네보다는 T세포, B세포가 센 거야. 근데 한마디로 얘네는 칼 들고 싸우는 애들이고 얘네는 총 들고 싸우고 얘네는 미사일 들고 싸우는 애들이야. 아무래도 여러분 칼 들고 싸웠을 때 좀 피해가 덜 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근데 칼로 제압이 안 되니까 총 들고 싸우다가 미사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사일을 항상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웬만하면 칼에서 쇼부 나면 칼에서 쇼부 치는 게 좋고 이 총에서 쇼부 쳐주면 총에서 쇼부 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미사일까지 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막 쏴. 미사일을. 뭐가 문제야?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신호를 막 보내는 거야.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야. 신호를. 제일 문제는 신호예요. 신호. 여기서 여러분 요 단계까지는 괜찮은데 T세포 잘못 부르면 다 죽거든. T세포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이야. 이거를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막 불러. 여기서 신호가 고장났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하신 많이 들었을 거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럴 수가.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요즘에 면역의 시대인데 이걸 못 들어봤어?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를 불러갖고 쏴서 이 T세포, B세포를 불러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얘네 원체 센 놈들이랑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아무 데서나 부르면 안 된다고. 무조건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 사이토카인이 아무 때나 막 불러지는 거야.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사이토카인 신호가 막 자꾸 가. 그럼 얘네 자꾸 불러. 오시면 안 되는데 자꾸 미사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피폐해지는 겁니다. 몸이. 그러면서 암세포가 생기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긴다. 어? 뭐가 고장난 거야? 통신이 고장난 거야. 통신이. 어? 그 통신을 담당하는 회로가 사이토카인. 한마디로 이 사이토카인의 정체가 여러분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단백질 교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단백질을 덜 먹거나 나쁜 단백질을 먹거나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분해하고 우리 몸에서 효소화시키는 누구? 간이 문제가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거예요. 이 자가면역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있거나 잘못된 걸 먹고 있거나 단백질을 너무 안 먹거나 또는 이 간이 문제가 생겨서 간이 제대로 된 사이토카인을 못 만들어내고 있거나 결정적으로 이거다.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단백질 결핍에 의해서 단백질 교란에 의해서 일어난다. 간의 이상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나온 정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양압보다 식이요법이 매우 효과적으로 증명이 많이 됐어요. 간이 원하는 영양소를 주고요. 좋은 단백질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자가면역 질환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가면역 질환 있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는 치워놓고요. 자, 그런 사람들 뭘 먹어야 되는지 정리해놓은 건데 이것도 치워놓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것도 많아요.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못 가? 파킨슨병도 여러분 있잖아요. 봐요. 파킨슨병은요, 여러 가지 증상이 옵니다. 파킨슨병. 나도 예전에 그 막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내가 파킨슨병 온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심혈관계 질환이 와도 이렇게 몸이 떨리거든. 이번에 그 대장동 뭐 했더니 걔 허위 제보했더니 걔 죽었잖아요. 근데 걔가 올라갈 때 발이 떨잖아. 뭘로 죽었어? 심장마비로 죽었잖아. 심장이 안 좋아도 몸이 떨려요. 파킨슨이랑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파킨슨이 맛이 이래. 목소리도 막 이렇게 되고 막 떨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 파킨슨병 왜 올까? 되게 막 고민하시는데 파킨슨병은 도파민 생성능이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힘을 줄 때, 우리 몸에서 말을 할 때, 뭔가 액션을 할 때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호르몬이야. 이게 원활하게 나가줘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도파민이 원활하게 나가줘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기능한단 말이야. 우리 몸이. 근데 도파민이 안 나간단 말이야. 제대로 생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 그러는데 나는 내 몸이 자꾸 움직여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커피잔을 들어도 달달달 떨고 이거 갖다 까 그랬더니 먹어 그냥. 막 그런 이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내가 운동신경계가 망가져서 그런데 그 운동신경계의 정체가 도파민이야. 그럼 도파민이 여러분 도파민이 그렇다면 파킨슨 환자들 MRI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도파민이 안 나와. 도파민이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도파민이 잘 나오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도파민이 어디서 만들어? 그것부터 아셔야지. 도파민은 뭘로 만들어? 도파민은 여러분 단백질로 만들어. 단백질로. 단백질이 들어가잖아? 그럼 그게 간에 가서 특정 아미노산으로 변이가 돼. 그 아미노산의 정체가 페닐알레닌이야. 페닐알레닌으로 변이를 시켜. 누가? 간이. 누가? 간이 아니야. 간 어디 있어? 간 어디 있어? 너 또 왼쪽이야 누가? 오른쪽 갈비뼈 뒤에 있다니까요. 응? 오른쪽 갈비뼈 뒤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엄청 커 간. 이 간이 하는 일이 많거든. 근데 간이 어쨌든 간에 페닐알레닌으로 막 바꿔버려. 페닐알레닌을 막 걸어 먹어도 되지만 페닐알레닌을 어차피 아미노산이 들어가면 페닐알레닌을 만들어요. 자, 페닐알레닌이 들어가서 아미노산을 씹니다. 이게 아미노산 이름이에요. 아미노산 이름이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한 700가지 정도 돼요. 아미노산 여러분 단 한 가지 아미노산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간에서 대사를 해갖고 한 700가지 다 분류해서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한 화학 케미컬이죠. 그죠? 중요한 페닐알레닌이 바꿔주면 이거를 또 간에서 티로신으로 또 바꿔줘. 이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으로 따진다면.
실제로 여러분 600가지 이상의 일을 하니까 간은 티로신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티로신으로 바꾸면 이걸 갖다가 간에서 어디로 전달을 하냐면 본격적인 생산해주는 뭘 생산해? 도파민 생산을 해주는 공장으로 보내요. 여러분 도핑이란 말 들어봤죠? 예. 도핑이라는 게 운동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간을 자극하는 거거든? 간을 자극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 심장병들은 거의 다 죽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간에 가서 티로신으로 바뀌면 이 티로신을 어디다 쏴줘요? 일단은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이 우리는 몸에 두 개 있어. 하나가 부신, 신장이에요. 신장. 신장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뇌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줄 알았어. 도파민을. 아니야. 신장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신장의 영어 이름이 아드레날린입니다. 뭔 말입니까? 폭발적인 에너지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잖아. 아드레날이라고 불러요. 그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내는 곳이 신장입니다. 부신이에요. 부신이 하는 일도 되게 많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부신이라는 기관이 여기서 가면 황이랑 티로신이랑 결합을 해. 아미노산이랑 황이랑 결합을 시작해. 황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황이랑 결합을 한 다음에 또 뭐랑 먹으면 비타민 B9 엽산이랑 또 비타민 B6랑 버무려. 그래서 또 한 번 화학 공정을 거치는 거야. 화학 공정을 거치면 이게 여러분 도파민이 돼요. 신장이 가장 쉽게 도파민을 만들어내요. 신장이. 그러니까 신장을 갖다가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하튼간에 요게 이제 첫 번째 기전이고요.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신장이랑 혈압 수축, 근육의 수축이 하는 과정에 대부분 다. 자, 두 번째는 뇌입니다. 얘는 좀 역할이 좀 작긴 하지만 얘도 해요. 뇌에서도 도파민을 만듭니다. 뇌에 가면 여러분 여기 앞에 해마라고 있죠. 해마. 앞머리. 여러분 그래서 뭔가 내가 도파민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머리 중에서도 앞머리가 중요합니다. 앞머리에 해마가 있거든. 그 다음 신장이 제일 중요하지만 해마가 앞에 있거든. 앞머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여하튼간에 이 뇌 있죠. 뇌에서 딱 이제 여기로 티로신이 갔어. 그럼 뇌에서 이걸 누가 캐치해? 이것도 황이 캐치를 해. 황이 딱 잡아채서 여기서 비타민 B9이랑 엽산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엽산 먹으면 힘나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엽산 먹으면 힘나는 이유 알겠죠? 엽산 먹는데 절대적인 황이랑 꼭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 진짜 힘나. 엽산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힘나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비타민 B9이랑 O2가 뭐야? O2가 산소랑 철분이랑 결합을 해. 그러다가 그러고 나서 좀 뇌는 복잡해요. 그런 다음에 도파라는 형태로 변이 돼. 도파민 되기 전 단계. 그럼 여기서 또 황이랑 또 결합해. 그 다음에 비타민 B6를 갖다 또 버무려. 그런 다음에 빵이 완성이 돼요. 무슨 빵? 도파민 빵이. 뇌가 좀 더 복잡하죠. 근데 필요로 하는 영역은 같죠. 여긴 산소하고 철분이 더 추가됐을 뿐이고요. 필요로 하는 영역은 같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단백질과 비타민 B6와 B9과 황.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제대로 들어가 줘야 되고 이걸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제 좀 이해되셨죠? 응? 파킨슨 그죠? 응? 파킨슨도 그렇고 뭐 이 직전에 얘기했던 크론병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런 병 없었다니까요. 옛날에 이런 병 없었는데 요즘에 되게 많잖아. 그 이유가 요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 자체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미리 알았다면 내가 예방할 수 있겠죠.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면 안 당한다 이거야. 알아야 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소유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잃어버려. 다 뺏겨.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속빈 감정. 솔직히 말해서 잘난 척을 하는데 잘나지 않았어.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뭔가를 인생을 바꿔주냐면 보세요. 인간은요 생각이 제대로 된 이해가 제대로 된 행동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행동이 요 과정이 여러분 좀 어렵긴 하거든요. 계속 행동하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이해하고 행동
요 다음 단계가 되게 어려운데 요 다음 단계만 넘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내 건강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다 바뀌어. 네. 요 다음 단계가 뭐예요? 습관이고 이게 여러분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다 포기해. 이해를 한 번 하면 다음에 바로 이게 습관화가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한 번 하면 바로 습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오기 막 싫잖아, 그치? 싫잖아. 싫단다. 어?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오다 보면요, 바뀌어요. 아,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네. 왜? 가면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유익하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가 이걸 계속 인간은 반복하다가 습관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일사천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성격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간에 생행, 습성, 운.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데카르트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생활이 안 바뀌고 생활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고 인생이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요게 조금 불편하거든요. 생각에서 행동까지 바꾸는 게 이걸 여러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어느 정도 이걸 반복하면 제대로 된 습관이 만들어질까요? 어느 정도? 3개월. 6개월이요? 3개월. 3개월? 1년? 얼마나? 여러분 내가 지금 막 린타 먹고 뭐 해먹고 해라니까 귀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며칠만 지나면 여러분 습관이 되는 줄 아세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나는 지금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 더 편해. 내 모토는 하루에 한 끼는 정말 맛있는 걸 먹자예요. 진짜 맛있는 걸 해먹어요. 응? 나랑 친한 여수형사님 잘 알 거야. 나는 맛있는 거 주의자, 매니아, 엄청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아. 하루에 한 끼만. 하루에 한 끼는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 덩어리를 먹죠. 우리 제품 린밀라를 먹고, 에너지를 먹고, 유황을 먹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수많은 이런 영양소들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한 그 식사를 해요. 식사 한 끼를 체인지 한 거야. 그 대신에 한 끼 식사는 퀄리티를 올려버린 거야. 정말 맛있는 것만 식사드리면 없습니다. 내가 해먹던 거.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요, 그렇게 되기까지, 처음에 저도 귀찮았거든요? 맛있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얼마나 걸려요? 66일이면 되는데, 66일? 실제로 여러분 있잖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습관이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사실은 걸리지 않더라. 며칠? 66일이면 되더라는 거죠. 어? 배우 회사님이 처음에는 막 뭔가 이렇게 식단도 바꿔보고 막 하려니까 잘 안 됐죠. 근데 지금 한 두어 달 돼가니까 그냥 일상이 되죠.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습관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바뀌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습관을 바꾸는데 여러분 66일을 연속으로 못해. 그게 문제야. 그죠? 66일 동안 여러분은 몇 번 작심삼일 하면 돼요? 22번만 하세요. 22번만 작심삼일 하는 거야. 작심삼일. 아, 포기했어. 그리고 조금 이따 일어나서, 에이씨, 한 번 더 할까? 작심삼일. 아이, 포기했어. 작심삼일. 포기했어. 작심삼일. 22번만 하시라니까? 그럼 여러분 66일이 채워져. 금방. 시간 금방 가. 2달밖에 안 되잖아. 그죠? 2달하고 6일이잖아. 이 습관을 만드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준다니까? 그렇게 긴 시간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으로 따지면 몇 분의 66일이면 뭐 얼마나 될까? 지금 남은 인생으로 따지면 인생 몇 년 남으셨어요? 아직 많아요. 많아? 40년 남았어요? 그럼 40년 중에 66일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바꾸셔야 된다. 66일이면 된다. 실제로 하나의 행동만 죽어라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요. 66일이면 끝난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할 줄 알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들이 이걸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자신한테 66일이 필요하다고 내 인생을 바꾸는데 내 삶을 바꾸는데 내 건강을 바꾸는데 66일이면 된대. 그럼 이까지도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야.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손. 나머지는 안 사랑해? 배우미사야 안 사랑해? 나는 나를 엄청 사랑해. 진짜 저는 저를 사랑하거든요. 저것도 사랑하는 사람 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66일이라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66이 절대로 길지 않다. 너무 짧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려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많이 해야 돼. 긍정적인 앙케이트,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몸에 제대로 된 영양소를 주고 제대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이 세포를 개혁하시는데 66일이면 습관 바꿔서 해낼 수 있다. 이게 인간은 결국에는 세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어떤 병이든 간에 뭐에 의해서 병이 생기거나 뭐가 부족하면 병이 오거나 병이 또 낫거나 하는 걸까? 결론은 영양입니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영양소가 아닙니다만 식이섬유 껴줘야 돼. 왜냐하면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 식이섬유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영양의 대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를 먹고도 막 장이 이렇게 춤추는 광고 있잖아. 다 사기야. 그런 거 없어. 식이섬유 먹으면 랄랄랄랄라 그래서 막 장이 막 춤을 추는 광고 있죠. 사기야. 식이섬유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식이섬유에 대해서 다음에 알려드리겠지만 식이섬유 너무 중요합니다. 치매 안 걸리고 싶으면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식이섬유를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만 얘는 영양소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영양소에 의해서 우리 몸은 구성되어 있고 기능한다는 사실. 심지어는 암이든 파킨슨이든 크론이든 하는 이런 심각한 질환들조차도 영양소의 유무에 따라서 결판난다. 그 중에 키워드가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이 지방을 좀 똑바로 드셔야 된다. 특히 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경계 질환 있죠. 파킨슨이라든지 자율신경계 실조증 같은 거,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질환도 있죠. 그런 질환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무슨 지방일까요?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 여러분 뇌는 뭘로 되어 있어요? 뇌는 지방이야. 아시겠죠? 아시죠? 근데 이 뇌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 아니라 무슨 지방? 포화 지방이에요. 머리 좋아지고 싶으면 포화 지방을 드세요. 다만 가열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해요. 머리 엄청 좋아져요. 뭘 먹으면 코코넛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MCT 오일 드세요. MCT 오일은 완전 안전해. 코코넛 오일도 안전하지만 조금 내가 중성지방은 그래도 때려 죽여도 싫으신 분은 MCT 오일 드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뇌도 좋아지고 세포도 건강해지고 두루두루 좋아지는 큰 역할을 합니다. 티 오일 드세요. 이거를 그냥 먹기는 거시기 하거든. 여러분 린밀라 먹잖아요. 린밀라 먹을 때 30ml씩만 넣어서 드세요. 30ml씩. 30에서 나 좀 더 빨리 좋아지고 싶으면 50ml 드세요. 자신 있으면. 근데 처음에는 설사할 수도 있어. 우리가 몸이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설사할 수 있어. 근데 오래 안 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30ml씩 50ml씩 타가지고 린밀라 먹을 때 타서 드세요. 그럼 아무 맛도 안 나요. 오히려 고소해.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한 끼 식사가 완성이 됩니다. 린밀라에다가 MCT 오일까지 타버리면. 또는 MCT 오일 타기 싫으신 분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넣으세요. 올리브 오일 넣을 때 어쨌든 간에 얘네들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다? 기준 뭘까? 그렇지. 엑스트라 버진 생합차. 근데 생합차는 여러분 좀 속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게요? 사기꾼 놈이 너무 많아. 여러분 들기름을 생합차로 짰대. 근데 막 고소해 냄새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들기름 생합차로 짜잖아요. 냄새 안 나요. 그러면 그거 짜가지고 고소한 그거 짜가지고 저기다 넣어서 먹어도 돼요? 넣어서 드세요. 너무 좋지. 저는 들깨를 절대 들깨도 있잖아요. 들깨 되게 좋은 거거든. 들깨도 통들깨로 그냥 뒀다가 집에서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빻아서 써요. 조금씩. 그게 여러분들 제대로 된 기름을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은 기름이야.
깨소금이라 그래갖고 막 들깨가루 이렇게 해놓잖아요. 저기 뭐 추어탕집 가면 이렇게 들깨가루 이렇게 있잖아. 다 상패됐어. 다 썩은 기름이라고. 그냥 맛으로 먹지. 솔직히 나도 많이 넣어서 먹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를 영양소다라고 생각하고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건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냥 맛이지. 썩은 기름인데 혈관 막아버려. 응. 근데 여러분, 기름이라는 건 날로 먹으면 혈관을 막는 게 아니라 혈관을 뚫어줘. 원래는. 그래서 기름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버리셔야 되는 게, 봐요. 우리가 이 세포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아까 전에 쭉 몇 개 얘기했잖아요. 그죠? 비타민, 미네랄, 뭐 기타 등등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필수자 들어가는 데가 누구밖에 없어요. 필수란 얘기는 없으면 죽어요 라는 얘기잖아. 필수는 2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아미노산. 그죠? 두 번째가 지방산인데요. 지방이 왜 나빠? 필수인데. 지방은 살 안 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탄고지 그 방탄커피가 나온 겁니다. 방탄커피가 뭔지 아십니까? 커피에다가 지방 넣어서 먹는 건데 그 지방 무슨 지방이야? 코코넛 오일입니다. 아까 얘기한 MCT 오일. 그거 부어서 먹으라는 거. 그게 방탄커피예요. 방탄소년단이라면 다른 거야. 방탄이랑 그 한문은 똑같던데.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그 오일이 MCT 오일, 그 코코넛 오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빠요? 하나도 안 나빠. 몸에 오히려 좋아. 이 비밀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뭘 알아가도 건강관리를 해도 해야 된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있다가 얘기할, 제가 10분간 휴식하고 얘기할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1교시 재밌었어요? 네. 2교시 더 재밌어요. 더 재밌으니까 뼈다귀 얘기할 거니까 재밌어. 왜냐면 뼈다귀들이 다 안 좋거든 요즘에. 그래서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10